중동 석유의 역사를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에선 석유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나게 된 걸까? 참 궁금하시죠? 중동에서의 석유는 1908년 현재 이란의 마세데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이 석유를 발견한 사람은 영국인 윌리엄 녹스 다르시입니다. 윌리엄 녹스 다르시는 1901년 이란과 석유 협약을 맺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이란 지역,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거라는 학자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르시는 이곳을 가보지도 않고 친구와 연결이 돼서 1901년에 당시 페르시아 가자르 왕조의 모자파루딘 국왕과 협약을 맺는 거죠. 이 협약에 따르면 다르시는 60년 동안 이란에서 석유를 발굴할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란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웃국가 러시아와 접한 북쪽의 5개 지역은 빼고 그 외에는 다르시 당신이 다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거죠. 당시 영국 회사들은 다르시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페르시아가요, 이란에서 영국 회사에게 담배 전매권을 주었는데 당시 이란 사람들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에는 전매권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석유도 또 그럴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의 눈길이 많았었죠. 다르시는 1901년에 석유를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서 본격적으로 시추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석유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시는 너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권리를 프랑스 회사에게 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다르시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 곧 석유가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배가 당시에는 석탄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꿀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석유 채굴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면 나중에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영국이 개입해서 다르시가 계속 석유를 탐사할 수 있도록 영국 회사를 붙여줍니다. 버마에서 석유를 탐구하고 있던 영국 회사를 붙여서 계속적으로 탐구를 시작했고요. 결국 1908년에 마세데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석유 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의 시작입니다. 1908년 이란에서 석유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1927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인 바바구르구르 유전이 터집니다. 이곳은 현재 이라크의 키르쿠크입니다. 그리고 1932년 바레인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이 바레인의 석유는 사실 영국이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영국 회사가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 회사가 발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미국 회사는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채굴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1938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는 첫 유전 담맘 7호정에서 석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영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쿠웨이트에서 부르간 유전이라는 큰 유전을 발굴합니다. 이렇듯 중동에서는 석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죠. 1938년 3월 달에 담맘 7호정에서 정말 말 그대로 럭키 세븐을 증명이라 하듯이 터진 석유는 미국 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보다는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개발해 주길 바랬는데 영국은 이쪽 지역에서 석유가 나올 거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렸고 미국 회사가 차지하게 된 거죠. 미국 회사들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개발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아람코는요, 그 시작이 1944년 아람코라는 이름으로 미국 회사들이 석유 회사를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이름을 아람코로 바꿨고 48년에는 미국의 회사 둘이 더 합류해서 모두 4개의 미국 회사가 운영했던 회사가
아람코고요. 이 아람코가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유화가 되면서 지금의 사우디 아람코란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48년에 단일 유전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유전인 하루에 무려 5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가와르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 가와르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 유전이냐면 궁극적으로 사우디를 완벽하게 석유 부국으로 올려놓은 아주 대단한 유전이죠. 이 이전까지는 1927년 이라크 키르쿠크에서 발견한 바바구르구르가 최고의 유전이었는데 가와르 유전이 1등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매장량은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사우디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 석유의 중요성을 미국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요한 협약을 맺고자 노력을 했죠. 사실 1940년대가 되면 영국과 미국이 이 중동 지역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영국이 거의 다 차려놓은 밥상에 미국이 조금씩 머리를 들고 들어오니까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 외교관들이 쓴 문서를 보면은 미국을 표현할 때 영국 외교관들의 표현들이 딱 가리고 보면은 마치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욕하는 것과 거의 같다.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영국 외교관들 그리고 영국이 미국에 갖는 불편함은 대단했습니다. 양쪽이 사실 석유를 두고 중동에서 부딪히지요. 그래서 1944년에는 주미 영국 대사인 헬리팩스 경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면담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종이를 한 장 꺼내고 지도를 그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석유, 즉 이란의 석유는 영국, 당신네 거.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는 우리가 나눠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우리 미국 것.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압둘 아지즈 그리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이집트 스웨즈 운하에 위치한 호수에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이 장면, 미 군함 퀸시오에서 만난 이 장면이 역사적인 사진이죠. 이때 1945년 2월 14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안보를 맞교환합니다. 즉 안보가 취약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필요했고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충분하게 문제없이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석유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자유스럽게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석유와 안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때 처칠 영국 총리도 깜짝 놀라서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이 모임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얄타 회담을 하고 내려온 길이었거든요.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얄타 회담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 회담이 끝날 때 루즈벨트는 끝내 비밀로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처칠에게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얄타 회담을 끝나고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USS 퀸시오, 미군함 퀸시오에서 국왕을 모시고 와서 만난 거죠. 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군함 머피오를 타고 이 퀸시오가 있는 데까지 와서 배를 갈아타면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이 처칠 총리가 다시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났지만 이미 압둘 아지즈 국왕의 마음은 미국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푹 빠진 거죠. 사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둘 아지즈 국왕은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 한쪽을 절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이 휠체어가 굉장히 부러웠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안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휠체어를 국왕에게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공감하는 자세로 대화를 듣고 정상외교를 펼쳤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훗날 압둘 아지즈 국왕은 이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휠체어를 박물관에 두면서 오는 손님들에게 모두에게 이 휠체어는 나의 친구 루즈벨트가 준 거라고 자랑을 했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이날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 처칠 총리는 인간적인 면모에서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좀 거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둘 아지즈 군가가 만났을 때 그렇게 좋은 인상은 남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물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영국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롤스로이스 새 차였습니다. 롤스로이스 새 차를 어떻게 주었냐면 왕은 뒷자리에 앉으시니까 왕 자리를 기가 막히게 꾸며서 차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칠 총리가 보낸 선물이 왔다고 얘기를 해서 국왕이 나와서 보는데 국왕이 차를 타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뒷자리는 여성들만 앉는 자리인데 국왕이 앉는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치장한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국왕은 앞자리에 앉는데 앞자리 중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의 차는 운전기사가 오른쪽이고 타는 사람이 왼쪽이지 않습니까? 왼쪽은 국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의 갈림길이 생긴 거고요. 미국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안정적인 석유 공급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책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 세 번째는 이스라엘 안전 보호.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이 중요한 석유 공급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